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의 제재로 일부 영상이 삭제되었고 채널이 경고 상태여서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들이 잘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구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48세고요. 아내 박미영과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늘 초등학생 3명의 웃음소리와 투정, 문 쾅 닫는 소리로 북적거립니다.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저와 아내는 삶의 대부분을 육아와 가정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고 아내를 볼 때마다 예전의 설렘이 아니라 익숙함만 남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며칠 전 저녁을 먹다 아내가 툭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여보, 당신 요즘 나 안 보이지? 저는 뭐가? 라며 얼버무렸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서운함을 읽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아내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 소홀히 한 걸까? 라는 자책이 스며들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건설 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매일 땀 흘리고 콘크리트 먼지 속을 헤맵니다. 아내는 집안일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이들 등하교 챙기기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니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일상이죠. 몇 년 전 대출을 끼고 어렵사리 단독주택을 장만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다고 자부했는데 옆집에 사는 이지연 42세 씨의 존재가 제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밤 현관문을 잠갔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정원을 가꾸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고독한 뒷모습에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어두운 밤 그녀의 손끝이 흙을 다지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걸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내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이야 라며 소개해줬을 때 그녀가 바로 이지연 씨라는 걸 알았죠.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매끈한 피부와 우아한 몸짓 그리고 깊은 눈빛이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42세인데 아이가 없는 부부로 남편 최연우 45세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그녀의 몸매는 유난히 돋보였고 연예인 같은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을 때 그녀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내가 저런 여자와 살았다면 이런 상상이 저도 모르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물론 아내를 배신할 마음은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억누를 수 없는 동경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지연 씨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부 관계는 싸움이나 큰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부부라는 이름 아래 남녀의 뜨거움이 식어가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저는 48세지만 아직 남자로서의 활력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밤에 아내와 보내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둘 다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기 일쑤고 가끔 아내가 오늘 좀 일찍 잘까? 라고 말하면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더라고요. 아내도 아이들 중심의 삶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를 남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옅어지는 느낌이 들 때면 문득 거울을 보며 처진 어깨와 늘어진 배를 내려다봅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라는 자조가 스며들고 가슴이 답답해지곤 해요. 그런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지연 씨는 저에게 묘한 설렘과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직원으로 잦은 출장과 야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고 들었어요. 아내와 친해져 가끔 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는데 저는 늘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봤어요. 아내한테는 말 못하지만 이렇게 예쁜 사람이 옆집에 산다는 게 행운이지.
이런 생각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지연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살며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동네 엄마들과 어울리며 지역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일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우 씨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과묵하고 일에 몰두하는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잦은 부재로 서로 엇갈리는 날이 많아 보였어요. 아이가 없으니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법도 했지만 저는 지연 씨에게서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드물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어때? 저는 뭐 평소랑 똑같지라고 대꾸했지만 아내는 아니 권태기랄까 부부로서의 느낌이 좀이라며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속으로 공감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 셋 키우다 보니 예전처럼 로맨틱할 수도 없고 밤도 뜸해졌지. 우리 부부로서 괜찮은 걸까?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밤이 깊어졌어요. 아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는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멀어진 걸까? 라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내가 아내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깜짝 놀랄 얘기 들었어. 알고 보니 지연 씨가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부부 권태기를 풀 방법으로 믿을 만한 상대가 있다면 부부 교환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그럴 리 없잖아라며 웃어넘겼지만 지연 씨는 진지했대요. 너희처럼 아이 셋이나 키우며 바빠서 미안한데 너랑 내 남편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내도 자신들의 권태기를 털어놓은 흐름에서 지연 씨가 이참에 서로 파트너를 바꿔보면 어떨까? 라고 덧붙였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부 교환? 그게 진짜야? 아내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심 같았어라고 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과 밤 생활이 거의 없고 부부라기보다 동거인처럼 느껴져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제안이었고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아내를 어떻게 배신해? 라는 이성이 강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동경하던 지연 씨와의 관계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상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욕망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상상은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가 나도 사실 궁금해라고 중얼거린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우리 부부의 위기를 돌파할 계기가 될지도 몰라. 서로 질투를 긍정적으로 바꿔서 사랑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냈어요. 저는 겉으론 말도 안 되라며 반대했지만 속으로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내가 이런 욕망을 느끼다니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우리 부부가 정말 변화를 필요로 하는 걸까? 라는 혼란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잠든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부 교환이라니 이건 상식 밖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간 더 멀어질지도 몰라.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이 이상한 제안이 우리를 다시 가까워지게 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며 함께 고생한 그녀를 배신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지연 씨에 대한 동경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 번쯤 다른 삶을 경험해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아니, 이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이성과 감정이 끝없이 충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진짜 그 제안 괜찮다고 생각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당신이 날 소홀히 한 게 몇 년째인지 알아? 결혼 10주년 때 약속했던 여행도 못 갔잖아. 이대로라면 우리 사이가 더 멀어질까 봐 무서워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아내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했구나.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저는 처음으로 이 제안이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까? 아내가 나를 떠난다면 난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집 앞에서 지연 씨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영수 씨 아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부부란 참 어렵죠?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깊었고 그 말이 며칠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간 저희 부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저는 퇴근 후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근데 왜 자꾸 끌리지? 아내와 저는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한다면 우리 관계가 정말 나아질까? 제가 묻자 아내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망가질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절박하다면 나도 그녀를 위해 한 번쯤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라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읽더니 외국에선 이런 걸로 부부 관계가 회복된 경우도 있대라고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말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TV에서 우연히 부부 교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 외국 부부가 서로를 다시 보게 됐다며 웃는 모습을 보며 아내가 봐 우리도 가능할지도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아내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럼 딱 한 번만 해보자. 단 우리 감정이 상하지 않게 서로 약속하자. 제가 제안하자 아내가 그래,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자라고 답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손을 맞잡았어요. 지연 씨와 현우 씨까지 넷이 모여 날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아이 셋은 제 부모님께 맡기고 하룻밤 외박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여행 간다고 둘러댔고 우와 부럽다. 근데 할머니 집도 좋지라며 순순히 넘어갔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채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현우 씨도 부부의 밤이 뜸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지연 씨의 제안에 동의한 듯 했어요. 이상하지만 넷 모두 합의했어요. 결국 근교 호텔에서 방 2개를 나란히 예약했습니다. 당일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차를 몰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셔츠를 고르며 이거 너무 티나? 라고 중얼거렸고 아내가 그냥 편한 거 입어라며 웃었어요. 그 웃음에 잠깐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곧 긴장이 밀려왔어요. 지연 씨와 현우 씨는 따로 도착해 로비에서 만났어요. 처음으로 넷이 한 공간에 서자 어색한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서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부부 교환이라는 기묘한 상황에 발을 들이려니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선택한 걸까? 라는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아내의 손을 잡은 순간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고 방은 저와 아내, 현우 씨와 지연 씨 명의로 예약했지만 실제로는 교환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며 일단 짐 풀고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연 씨의 모습에 눈이 갔어요. 평소보다 살짝 차려입은 베이지색 원피스와 부드럽게 웨이브진 머리카락은 마치 데이트하러 온 듯 했어요. 늘 멀리서만 보던 그녀가 오늘 밤 제 파트너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현우 씨는 과묵하게 서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내가 아내를 배신하는 걸까? 라는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지연 씨와의 시간을 상상하니 설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4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요. 나무로 꾸며진 따뜻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조금 마시자 아내와 현우 씨가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가 풀렸고 저와 지연 씨도 마주 앉아 조용히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정말 따뜻하죠. 마치 더블 데이트 같았지만 부부가 반대로 짝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식사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럼 방으로 갈까요? 라는 말이 나오려다 멈췄어요. 묘한 침묵 속에 방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내와 현우 씨가 한 방으로 저와 지연 씨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서자 지연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조명을 낮춘 호텔 방은 베이지 톤의 벽지와 부드러운 카펫,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침대 위에는 하얀 시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소파와 테이블이 조용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방 안에는 나무 향과 지연 씨의 달콤한 향수 냄새가 섞여 퍼졌어요. 저는 긴장에 목이 바짝 말랐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릴까 걱정됐어요. 지연 씨가 소파에 앉으며 이상한 기분이네요 라고 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는데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더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생각해도 신기해요. 제가 더듬거리자 그녀가 테이블에 놓인 주전자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조금 편하게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묘한 매력을 더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내가 날 보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지연 씨가 저도 처음이라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라며 다가오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제 팔에 얹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이성의 끈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매혹적이었어요.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고 원피스가 살짝 드러낸 어깨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저도 무섭지만 같이 즐겨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라며 어색하게 답했어요.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이며 제게 가까이 왔고 저는 그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살짝 달콤한 차 향기가 느껴졌어요. 떨림 속에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옆방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며 아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손이 잠깐 굳었지만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채우자 그 생각은 금세 날아갔어요. 내가 아내를 배신하는 걸까? 아니,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귀에 닿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들며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켰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요? 라고 묻더니 천천히 원피스를 벗었어요. 원피스가 바닥으로 스르륵 떨어지며 그녀의 매끈한 피부와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의 은은한 불빛이 그녀의 몸을 비추며 그림자 하나 없이 완벽한 윤곽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끝이 저절로 떨렸어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와 다시 입을 맞췄고 저는 그녀의 매끈한 피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녀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아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건 뭐지?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이 그녀의 어깨를 지나 허리까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전율로 떨렸어요. 지연 씨가 점점 대담해지며 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목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내려갈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강렬한 쾌감에 휩싸였어요. 평소에 품이 있는 모습과 달리 열정적인 그녀의 손길에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았고 그녀가 저를 부드럽게 눕히며 위에 올라탔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 위로 흘러내려 간지럽게 닿았고 그녀의 체온이 제 몸에 전해졌어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저도 숨을 몰아쉬며 그녀와 깊이 얽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쾌락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4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젊은 시절처럼 뜨겁게 반응했어요.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제 피부 깊숙이 스며들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웠습니다. 이런 느낌 언제였지? 결혼 초에도 이렇게까지 강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밤들은 따뜻하고 익숙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지연 씨와의 시간은 날 것 그대로의 열정과 생생한 생명력을 느끼게 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온몸에 세포가 살아나는 듯한 만족감에 취했어요. 그녀가 제 귀에 속삭이는 낮은 목소리 느껴져요? 라는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황홀함을 맛봤어요. 제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곡선을 탐닉할 때 저는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갈망하고 있었던 거였어? 라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그녀와 얽히며 숨을 몰아쉬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숨결과 부드러운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 쾌락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런 순간이 다시 올까? 아니, 이게 한 번뿐이라면 더 간직하고 싶어. 저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그 순간을 만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쾌락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침대 옆에서 잠든 지연 씨의 모습은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듯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상큼한 생기를 더했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맑은 피부와 살짝 붉어진 뺨은 어젯밤의 열정과는 또 다른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었나? 라는 생각에 잠깐 멍해졌어요. 그녀가 눈을 뜨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는 모습에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둘은 말없이 샤워를 하고 나와 안녕하세요라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젯밤 괜찮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연 씨가 저도 즐거웠어요 라며 웃었어요. 그녀의 미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남았어요. 방을 나서자 아내와 현우 씨가 마침 나왔어요. 넷이 눈인사만 하고 체크아웃 했어요. 저와 아내는 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여행 어땠어? 라고 묻자 그냥 호텔에서 잤어라며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자 아내가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엄청났지. 너는? 제가 묻자 아내가 좀 이상했어라며 웃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침대에 들어가자 갑자기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아내가 당신이 질투하는 모습 보고 싶었나 바라며 더 적극적으로 저를 안았고 부부 교환 후 처음으로 뜨거운 밤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에 없던 활력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부부 교환으로 인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 그녀의 손길은 더 간절했고 저 역시 그녀를 향한 새로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저를 더 깊이 원하는 듯했고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듯한 뜨거움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내의 품에서 잠드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 후 지연 씨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평범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따뜻한 피부와 부드러운 숨결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녀가 문 앞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날 밤 그녀가 제 위에서 속삭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다시 그녀를 안을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릿했어요. 며칠 후 집 앞에서 지연 씨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 속에 그녀의 손끝이 제 손을 스쳤고 그 순간 그날 밤의 온기가 되살아났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가 내게 더 다정하게 굴며 밤을 채워도 마음 한구석에 지연 씨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시간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부부 교환 이후 우리 사이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되살아난 듯 예전에는 없던 활력이 살아 숨쉬었어요.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깊어졌고 저도 그녀를 향한 새로운 갈망을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지연 씨가 남긴 쪽지가 있었어요. 그날 밤 잊을 수 없네요. 그 한 줄에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아내와의 밤도 늘었고 질투와 새로움이 부부 관계를 살렸지만 지연 씨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깊어졌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요즘 너희 부부랑 옆집 부부가 이상하게 가까워 보인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정원에서 혼자 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아요 라며 웃던 그녀가 또 만나면 좋겠네요 라고 작게 답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그녀가 그리운 거지? 다시 제안이 들어오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요즘 자꾸 웃어라고 무심코 던진 말에 저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되살아난 활력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부부 교환으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난 듯 우리 부부는 다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